일반적으로 항암제 개발은 10.5년이 걸립니다. 2019년 6월 3일 기사인데요. 아이큐비아가 2018년도 미국에서 출시된 항암 신약에 대해 분석해보니까 특허 출원에서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이 10.5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신약 후보 물질이라는 게 탄생하고 특허를 내고 임상에 착수하고 신약 허가까지 가는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에 절반의 기간이 임상 3상에 소요됩니다. 임상 3상이 평균 4.4년이 걸리는데 성공 확률도 절반밖에 되질 않습니다. 성공률이 52%라는 것이죠. 기간도 오래 걸리는데 겨우겨우 임상 3상까지 도달했는데 성공 확률이 반밖에 안 되는 게 신약 개발입니다. 돈은 돈대로 어마어마하게 쓰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면서 겨우겨우 임상 3상에 도달하면 마지막 성공 확률은 동전 던지기 정도의 확률이라는 것이죠. 반반입니다. FDA는 더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제도가 있었죠. 혁신약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임상 1, 2상만으로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걸리는 기간이 10.1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혁신약 지정도 못 받고 신약 개발을 하면 더 오래 걸릴 겁니다. 평균이 10.5년이었으니까 말이죠. 혁신약 지정을 받지 않은 항암제는 개발에 평균 12.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은 엄청 오랜 세월입니다. 신약 개발자들에게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전부 갖다 바칠 만한 시간이죠. 이런 신약을 3개만 개발해도 30년을 바칩니다. 물론 중간중간 여러가지 작업도 하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의 신약 후보 물질에 전신전력하면 내 인생에 10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자들은 내 인생을 걸고 개발한 약물도 굉장히 신중히 잘 골라야 하겠죠. 내 인생을 바쳤는데 실패하면 정말 좌절감이 클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배움도 있겠죠. 그런데 킴리아 개발자들처럼 결국 성공했느냐, 아르고스 개발자들처럼 결국 실패했느냐는 명성에 큰 차이를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킴리아 개발자들은 전인상 단계에서 자신들의 몸값만으로도 엄청난 자금을 조달받았습니다. 베리스모죠. HL에 비해서 몸값을 꽤 높게 쳐줬습니다. 반면에 아르고스는 임상 3상에서 미끄러진 뒤 회사가 거의 망해서 임상 경력과 cGMP 시설을 가지고 있음에도 SCN 생명과학과 제넥신에게 헐값에 인수당했습니다. 신약 개발자들은 실패 속에 많은 것을 배우지만 사람들은 승자만 기억합니다. 배우더라도 실패하면서 배우는 것보다는 성공하면서 배운 사람을 좋아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승자의 몸값은 엄청나죠. 신약 개발 회사에게 리스크가 큰 것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자들에게도 리스크가 큰 산업이 바로 항암제 개발입니다. 기간이 10년이나 걸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개발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항암제입니다. 그런데 킴리아의 경우 임상 기간이 약 5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간인데요. 분명 항암제는 임상 기간이 깁니다. 그런데 킴리아는 짧은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일반적으로 항암제의 경우 평가 변수가 OS나 PFS처럼 생존율이나 암이 커지는 기간을 토대로 설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모으려면 기다려야 하죠. 환자가 돌아가시거나 암이 커질 때까지 기다려야 데이터를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추적 관찰 기간이 임상시험의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능이 좋은 항암제일수록 추적 관찰 기간이 길겠죠. 왜냐하면 환자가 오래 살아있을 테니까 말이죠. 킴리아는 좋은 약이죠. 그러면 환자가 오래 살아있을 테니 임상기간이 길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좋은 약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좋은 약이었던 겁니다. 생존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암을 없애버렸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킴리아 개발 기간은 짧을까요? 그건 카티 치료제가 원샷에 끝나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항암제는 사이클을 돌립니다. 하루에 하나씩 몇 주 동안 복용을 하죠. 그런데 카티 치료제는 1회 투약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겁니다. 약효가 있을 사람은 곧장 나타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대로일 테니 곧장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결판이 나는 임상시험이 카티 치료제 임상이었던 거죠. 킴리아 글로벌 이상 임상시험 중간평가를 보면 투여하고 81%가 완전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1회 투약하고 나면 곧장 완전관해 되거나 아닌 사람으로 확연하게 나뉘는 것이죠. 다른 항암제는 얼마나 오래 살아있을지 끝까지 데이터를 추적하고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비교하여 생존기간이 몇 개월 연장되었구나를 확인했다면 킴리아는 완전관해가 되었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들도 많습니다. T세포에 대한 임상연구 데이터들이 1980년대부터 이미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임상을 진행하기 위해
임상 디자인을 설계할 때 또는 시판 승인할 때 이런 데이터들도 큰 힘이 되었겠죠. 성공 가능성을 높였을 겁니다. 그리고 혁신치료제로 킴리아가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평균적인 데이터를 보면 혁신치료제로 지정되면 그렇지 않은 신약에 비해 약 2년 정도 허가를 빨리 받게 됩니다. 킴리아는 혁신치료제의 이점을 취할 수 있었죠. FDA로부터 신속 승인 절차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킴리아는 확실히 빨랐던 것이 2012년 8월에 노바티스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가 개발하려고 시작한 치료제인데요. 정말 5년 뒤 2017년 8월에 미국 FDA 허가를 받아버렸습니다. 카티 치료제처럼 기존에 사용하던 작용기전이 아닌 차세대 항암제로 여겨지는 투지상세포 백신과 비교해보면요. 이뮤노믹의 경쟁사 노스웨스트가 2002년 9월에 임상정보를 게재하고 2020년 10월 5일에 임상 3상 데이터가 락업되었습니다. 18년이 걸렸습니다. 이건 평균치보다 오래 걸린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세워라 내어라 개발되고 있습니다. 실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을 테고 시간이 곧 돈인데 간접적인 비용도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둘 다 기존의 작용기전과 다른 차세대 작용기전임에도 이렇게 기간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죠. 물론 온갖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는 노바티스라는 글로벌 제약사와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겁니다. 킴리아가 개발이 빠르게 된 이유는 이외에도 더 있습니다. 임상 디자인을 굉장히 잘 설계했죠. 현재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적응증에 맞춰 설계를 했죠. 기존 치료법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킴리아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그런 임상시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는 킴리아의 성공을 바랄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임상시험 중 사망자가 발생해도 임상시험을 중단시키지 않거나 빠른 재개를 허용하는 조치를 내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발생해서 임상이 중단되면 보통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신약 개발 회사 입장에서는 신약 시판까지 8개월이 추가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걸 킴리아는 겪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망자가 발생해도 임상시험은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급하니까, 시급하게 출시되어야 하니까 FDA도 눈 감아주고 일단 고를 외쳤던 겁니다. 사망자가 발생해서 임상시험이 중단되면 원인을 조사하는데 8개월이나 소요되는데 이걸 패스했죠. FDA의 신약 승인까지의 과정을 보면 BLA라고 생물의약품 허가 신청을 2017년 2월에 냈는데요. 6개월 뒤 2017년 8월에 허가가 나왔습니다. NDA가 아닌 BLA인 이유는 저분자 화합물이 아니라 카티 치료제는 세포 치료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면 카티 치료제 킴리아의 빠른 개발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FDA로부터 혁신약으로 지정되어서 빠른 시판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있고요. 암 환자의 시급한 미충족 수요를 타겟해서 사망자가 발생해도 임상시험이 중단되지 않았던 점, 그리고 한 번 투약하면 결판이 나는 짧은 투약 기간, 그리고 높은 관회율입니다. 여기에 정부에서도 연구비를 지원해줬나 봅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노바티스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노련함도 모두 녹아들어가 있는 전략일 겁니다. 운이 좋게 이 모든 혜택을 노바티스의 킴리아가 받은 것은 아니겠죠. 적극적으로 혜택을 활용하는 전략을 사용했을 겁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항암제 개발 기간은 약 10년입니다. 그런데 카티 치료제 킴리아의 개발 기간은 그 절반 수준인 약 5년이 걸렸습니다. 시간은 돈인데요. 이걸 킴리아 개발자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킴리아 개발자들이 바로 베리스모의 인력들입니다. 그래서 베리스모도 생각보다 신약 개발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킴리아를 빠르게 개발했던 개발자들과 펜실베니아 대학이 베리스모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들이 베리스모에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긴 기간 동안 자신의 경력을 쏟아서 신개념 카티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볼 만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 2년에 끝나는 여정이 아닌 겁니다. 인생의 많은 시간을 개발에 써야 합니다. 킴리아처럼 5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일반 항암제 개발처럼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킴리아를 개발했던 노하우로 분명 임상기간을 단축시킬 전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